268쪽. (268쪽의) 필수 발전 12번에 있는 건 뭐냐면 유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이에요. 교점은 뭘로 찾아요? 기본적으로 교점 찾는다 하면 뭐 하는 거야? 뭐라고 했는데 누가? 연립이죠, 연립. 연립이죠. 교점하면 연립이야, 교점하면 연립. 맞아? 그래서 y는 x-1분의 2x-1. y는 x-1분의 2x-1과 y는 직선. 직선이든 2차, 2차든 뭐 2차하고 유리함수든 뭐 그러면은 3차 나와서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두 함수가 만난다 그러면 연립이라고. 그러면은 얘랑 같다고는 거야. 얘가 일로 들어가든 얘가 일로 들어가든 하는 게 연립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x-1분의 2x-1은 kx 플러스 2고 어차피 얘는 기본적으로 x는 1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풀어도 x는 1인 상황은 안 나와. 알아들어요? 만약에 풀어서 x는 1인 상황이 나온다 치면 걔는 제외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2x-1은 kx 플러스 2에 x-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돼? 그런 다음에 생각해봐. x에 1르면 이쪽은 0인데 이쪽은 뭐야? 1이잖아. 그럼 x는 1인 상황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얘가 만나지 않도록이야. k값의 범위. 그러면은 얘는 전개하면 kx 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2에다가 2x 빼고 1 더하면 kx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 이런 2차 방정식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2차 시기에서 x가 정해지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지 뭐. 이해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니까 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4와 0 사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뭐 그딴 식으로 해결이 될 거고요. 이거 저거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 K가 여기 지금 Y점근선이 Y는 2잖아요. 근데 K가 0이면 이것도 2잖아. 그럼 점근선이 돼버리면은 이 직선이 하필이면 점근선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말인지 돼? 그래서 K가 0이면 이 직선이 점근선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0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직선이 하필이면 점근선. X점근선이 될 리는 없어. 걔는 함수가 아니니까. X점근선이 될 리는 없는데 Y점근선은 될 수도 있어요. 상수함수로 돼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Y점근선하고 일치하는지 Y절편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이고요. 필수 13번은 안 할게요. 우리 합성함수에서 얘기했어. 합성 여러 번 하는 거는 여러 번 해봐야지 결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거 말고는 특별한 풀이법이 없다고 그랬어. 그 합성 여러 번 하는 함수를 유리함수로 줬을 뿐이야. 네. 이거는 뭐 그냥 합성을 먼저 F100번 10이면 F10을 찾아. F10을 찾으면 얼마가 나오고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고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고 하다 보면 반복되든지 규칙적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할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는 그냥 합성 여러 번 해보면 되는 내용이라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면 역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도 x랑 y랑 자리 바꿔서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고 이거 저쪽으로 곱해. 그러면은 axy 더하기 bx는 cy 플러스 d고 y를 한쪽으로 몰아 axy 빼기 c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로 묶어서 ax 마이너스 c의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예요. 그래서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공식이 있는데 분모의 상수항하고 분자의 1차항을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d ax 마이너스 c 분모의 상수항하고 분자의 1차항 개수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됩니다. 뭔 말인지 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y는 뭐 간단한 걸로 가자. 2x-3의 역함수를 찾으려고 해. 그러면은 xy 자리 바꿔서 x는 2y-3이고 2y는 x 플러스 3이니까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잖아요. 얘를 통분하면 2분의 x 플러스 3이잖아요. 맞아. 얘를 0x 플러스 1 그래야 1분의가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잠깐만 그러면은 이상한데?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맞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어서 뭐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리함수 안에 당함수 들어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1차 함수, 역함수를 좀 빨리 구하는 데에다가 응용할 수도 있어요. 응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1차 함수는 그냥 해도 금방 하잖아. 그래서 뭐 굳이 쓸 일은 없는데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의 일종이다라는 어떤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해돼요? 유리함수, 역함수 공식이 다항함수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이해됩니까? 뭐 그 정도 뭐 이거는 역함수 직접 찾아가지고 역함수랑 원함수랑 같다 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을 뭐 지금부터 막 공식을 자꾸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공식 외워서 해버리면 됩니다. 얘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는 그냥 여기 뭐 공식 뭐 써놔서 우리 책에는 정리가 안 돼 있나? 뭐 앞쪽에 없나? 앞쪽을 내가 그냥 넘어와서 네, 앞쪽에 있어요. 261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해서 뭐 이렇게 자리 바꾸고 부호 바뀌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서 뭐 보고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죠? 이거까지 하고 쉴 걸 그랬나? 8분밖에 안 되네. 끊기 애매하니까 그냥 바로 무리식으로 가겠습니다. 무리식은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 제곱근의 성질글에서 루트끼리 곱하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루트끼리 나누면 루트분의 루트를 합쳐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모에 루트 있으면 분모에 유리화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무리식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 뭐 예제도 필수 예제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제 하나 보고 무리 함수로 가겠습니다. 무리식은 그냥 잘하면 된다. 그냥 바로 278쪽에 예제 보겠습니다. 무리식 자체를 설명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리 278쪽 무리식의 필수 1번이겠죠? 바뀌었으니까. 그쵸? x가 루트 3일 때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값을 구해라. 네. 그냥 분모 유리화 하는 겁니다. 분모 유리화. 분모 분자에 괄호치고 얘랑 똑같은 거 곱하면 되죠? 이거 켤레니까.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긴 제곱하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요거 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돼요? 분모 유리화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얘는 x 없어지고 2분의 요것도 2x 2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요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이제 x에 루트 3 집어넣으면 돼요. 이 약분 정도 하면 되겠다. 약분하면 x 마이너스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x에 루트 3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3이잖아요. 됩니까? 그냥 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이 제곱근의 성질, 루트의 성질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무리함수로 갑시다. 진도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무리함수는 뭐 내가 유리함수 할 때는 얘기를 안 했구나. 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함수는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형 그래프를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거의 외우는 수준이죠. 2차 함수도 이렇게 생겼어라고 니들이 받아들였지 뭐 그 2차 함수가 포물선으로 생긴 거를 뭐 증명한 사람이 어딨어.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1러 보고 2러 보고 점 찍어봐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찾는 것밖에 없는데. 그죠? 맞아요. 1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직선 모양이라는 거 어떻게 찾았어? 점 열심히 찍어봤더니 직선 모양이었어요잖아. 원래 그래프 기본 형태는 그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일이 그렇게 찾는 연습을 다 하는 건 너무 노가다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 모양을 받아들이고 외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겠지.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맞아요. 원방 정식에서는 원의 중심, 직선에서는 뭐 y절편이나 x절편 이런 애들 맞아요. 어떤 그래프에서 특징적인 점들이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옮겨간다라는 느낌이잖아.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이 이렇게 옮겨가고 원방 정식에서도 원의 중심이 옮겨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옮겨간다고 그랬지. 맞아요. 어떤 특징적인 점이 옮겨가서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옮겨간다.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 생각할 줄 알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 뭐 x축 대칭하면 y가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가 부호가 바뀌고 유리함수에서는 대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무리함수에서는 대칭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긴 해요. 뭐 어쨌든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면 끝이야 사실은. 끝이고 유리함수에서도 했듯이 직선하고 만나네 만에하는 방정식 내용 들어가면 개념이 끝나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똑같은 순서야 똑같은 순서. 그럼 가장 기본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모양. 이 얘기는 해야 되는구나.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x가 들어가는 애들이잖아. 그러면은 무리식에서 내가 이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데 무리식에서 루트 안에는 무조건 양수인 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허수 있잖아요. 복소수 배웠잖아요. 허수 있잖아요. 허수가 있는 상태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리식도 마찬가지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이해됩니까? 특히 무리함수는 x가 들어간 결과,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결과가 y가 돼야 되잖아. y가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뭔 말인지 돼? 뭐 무리식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식도 실수인 상태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곱근 성질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야. 뭐 루트 안에 뭐 x-1인데 뭐 x-1이 0보다 작아서 뭐 x가 1보다 작은 상황, 큰 상황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들어? 그래서 쉽다는 거야. 그래서 쉽다는 거라고. 루트 안에가 양수인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듣죠? 뭐 어쨌든 무리함수는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가장 기본 그래프입니다. 조금 노가다를 해보면
x가 0이면 0이에요. x가 음수일 수는 없어. 그러면 정의역은 항상 루트 안에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야. 크거나 같다가.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무리함수 정의역은 항상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야. 얘가 허수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런 건 없어. 이쪽으로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x가 1이면 1이고요. 2면은 루트 2예요. 그러면은 2,2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2차 함수 90도 돌려서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x가 양수면 루트의 결과도 y도 양수만 있어. 그래서 눕혀서 절반 자른 것처럼 생겼습니다. 눕혀서 절반 자른 것처럼 생겼어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 눕혀서 절반 자른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게 y는 루트 x의 그래프입니다. 얘를 y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생기죠. y축에 대칭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x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대칭하면 y 부호가 바뀌니까 내가 x축 대칭하면 y 부호가 바뀌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한 적 있는데 x축 대칭하면 식 전체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y는 루트 x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 안 두고 마이너스를 어디에 둔다? 이렇게 둔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이면 이 그래프가 x축 대칭된 그래프라는 거야. 원점 대칭을 하면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따라하세요. x의 부호는 그래프의 좌우 방향. x가 양수면 어쨌든 오른쪽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뭔 말인지 안 돼. x가 음수면 왼쪽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꼭지점 기준으로.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 다음에 원래 y의 부호인데 y의 부호가 넘어가서 붙으니까 항상 루트 바깥에 루트의 부호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나는. 이해돼? 루트의 부호는 플러스가 없으면 루트의 부호는 상하 방향이에요. 뭔 말인지 안 돼?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까지 얘기를 하면 y는 루트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럼 y는 루트 x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네잖아. 뭔 말인지 안 돼? 그래서 꼭지점은 항상 루트가 0 되는 x, 루트 안에가 0 되는 x와 바깥에 있는 애 이렇게 찾으면 돼. 쉬워 안 쉬워?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다 찍고 그래프 방향이 오른쪽 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요? x의 부호는 좌우 방향 플러스면 오른쪽, 루트의 부호는 상하 방향 오른쪽 위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알아들어?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2,1이야. 맞아? 꼭지점은 2,1이야. 그러면은 2,1에다가 꼭지점 찍고 그래프 방향은 오른쪽 아래 이렇게 생기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간단해. 자,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x만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런 게 있었다 치자. 그럼 마이너스 2x는 뭔데요? 2차 함수가 y는 x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y는 몇 x제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 그래프를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넓어집니다. x계수가 커질수록 얘네는 넓어져요. 왜냐면 얘네를 양변 제곱해보면 y제곱은 x. 근데 y는 루트 2x를 제곱해보면 y제곱은 2x면 x는 2분의 1 y제곱. x, y 자리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2차 함수.
그러니까 이게 y가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2차 함수의 그 개수가 작을수록 넓어지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x 개수가 클수록 그래프가 뚱뚱해진다, 뭐 작을수록 얄쌍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듣죠? 기본 그래프 얘기는 끝났어요. 또 필수 문제 보면서 되게 간단하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 꼭지점 찾는 방법 그것만 알면 돼. 뭐 대단한 게 없어요. 필수 2번 282쪽. y는 루트 2x 플러스 4. 자,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니? 나니? 못 나니? 응?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냐고. 마이너스 2,1? 그렇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요. 그래프 방향은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 위. 위. x부호 오른쪽, 루트 부호 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에 0 넣으면 얼마야? 3이네? 이렇게 그리면 되게 잘 그린 그래프예요.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정의역. 정의역은 얘가 0보다 크다인데 그래프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야. 그냥 1차 부등식 해도 되고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도 되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정식으로 쓰면 x바 x는 이렇게 하면 정의역이겠죠? 그 다음에 치역은 그래프 그리면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치역은 y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것도 뭘 보면 알냐면 꼭지점 y좌표의 위 그래서 크거나 같다. 꼭지점 x좌표의 오른쪽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뭔 말인지 돼? 알아들어요? 그래프 방향이 결국엔 정의역의 방향이니까. 치역의 방향이고.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뭐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그냥 정의역은 2x 플러스 4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는 게 속 편할 수도 있고. 그럼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1이고요. 꼭지점 찾는 게 워낙 금방이고 그래프 방향 찾는 것도 금방이니까 제일 쉬운 건 그래프 대충 탁탁탁 찍어가지고 보면은 정의역 치역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 이해되죠? 그게 제일 간단해. 확실하고. 자, 괄호 2번 y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꼭지점.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그래프 방향은 오른쪽 아래야. x부호가 마이너스잖아. 왼쪽 아래야.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을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 정도 찍어주면 되게 잘 그린 그래프다. 이해됩니까? 그런 다음에 정의역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그래프 보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보기 좋다고. 치역은 y바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자, 필수 3번으로 갑시다. 무리함수 이렇게 생긴 애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저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그냥 무리함수랑 상관없이 평행이동 얘기야. 그 평행이동 할 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할 때 1차 함수, 원방정식, 2차 함수만 했는데 새로운 함수 배웠으니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필수 4번으로 갑시다. 필수 4번으로 가면 무리함수 이렇게 생기네. 정의역. 자, 이것도 무슨 말이야? 무리함수 그린 다음에 x 값에 따라서 자르란 얘기죠. 정의역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필수 4번. y는 마이너스 3. y는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 네, 꼭지점 좌표가 얘가 0 돼야 되니까 2인 거 보이죠? 2. 얘가 0 돼야 되잖아. 2.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긴 해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굳이 근데 이렇게 묶을 필요 있나? 얘가 는영하는 거 암산 가능한데. 맞아요?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그래프 방향은 왼쪽 위, x에 0 넣으면 루트 6.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아, 루트 6 마이너스 1이네. 루트 6 마이너스 1. 좀 더 밑으로 와야 돼.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합시다. 귀찮으니까, 고치기 귀찮으니까.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뭐 어쩌라고? 어디 갔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x에 1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1. 여기는 어떻게 이래? What the? x에 1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구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9. 2네요. 2. 여기 2. 여기가 마이너스 1,2고요. 얘가 2,1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어쩌라고? 치역을 구하세요. 치역은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지 뭐. 이해됩니까? 그래서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의역 잘라 놓으면 그래프 그려서 거기에 맞게 대입해서 자르면 된다. 필수 5번으로 갑시다. 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그래프 그려서 자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뭔 말인지 돼? 그래프 그려서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는 문제로 어떤 걸로 나오냐면, 우리 1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잘랐잖아. 1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마이너스 몇 콤마 몇이, y는 a에 x x 플러스 5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날 때 a 값의 범위는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얘네 1차 함수 할 때 선분하고 만나는 거 사각형하고 만나는 거 그런 거 할 때 재료로 들어가. 무리함수 자체가 막 엄청나게 뭐가 나오는 유형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 얘네요. 그래서 무리함수 유리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자르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죠? 네, 필수 5번도 눈으로 보겠습니다. 무리함수의 미정계수 구하는 얘기네요. 맞아, 맞아. 무리함수의 미정계수 구하는 얘기고요. 일단은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니까 C는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죠. 일단 AB에 대한 식 하나 나왔죠? 그럼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그럼 지나가는 점을 하나 집어넣어야 마무리가 되겠죠? 뭔 말인지 돼? 그냥 미정계수 구하는 어떤 규칙성만 알면 되는 거니까 마무리 됐고요. 발전 6, 7, 8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대단히 본격적일 것도 없지만 발전 6번은 좀 중요합니다. 발전 6번은 좀 중요해요. 이거는 좀 자세히 봅시다. 페이지 286. y는 4-2x
y는 4-2x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이거와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네 안 만나네 결국엔 연립에 대한 얘긴데요. 맞아요. 결국엔 연립에 대한 얘긴데 이게 그냥 연립을 해서 끝나면 안 돼. 이 얘기는 뭐 뒤에 가서도 또 하겠지만 얘네들이 연립을 하면 루트 4-2x는 -x 플러스 k니까 양변을 제곱할 거 아니야.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때문에 이 결과가 무조건 양수여야 됐던 애가 양변을 제곱하면 이쪽이 제곱되기 때문에 이 안에가 음수였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제곱한 결과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긴 애랑 -x 플러스 k야. 그럼 교점이 이렇게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빨간 그래프 상황에서는 교점이 여기 하나잖아. 맞아요? 근데 방정식을 풀려고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에 이 아래쪽이 살아나요. 음수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여기가 요 값이 음수였던 상황까지 살아나 제곱하면.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방정식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방정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요. 그냥 그래프에서의 교점 상황으로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 좀 중요해.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 좌표가 2,0이고요. 왼쪽 위로 그려지니까 뭐 이렇다고 칩시다. 여기도 있고. 뭐 이렇다고 치는데, 아니 이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계속 움직여서 이 그래프와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 K는 요 Y절편이 K야. 내가 손이 하나 더 없어서 여기가 K야. 여기가. 그러면 K가 점점 작아져. 얘가 평행 이동하는 거야. K가 점점 작아져. Y축 방향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이렇게 접하기 전까지는 해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다가 그래프가 좀 그런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다가 딱 꼭지점 지날 때까지 두 점이야.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한 점입니다. 계속 한 점이죠. 무슨 말인지 돼요? 이해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구분이 되는 포인트가 접할 때의 K와 꼭지점 지나갈 때의 K가 구분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아들어요? 그러면 접할 때는 아래쪽이 살아난다고 해도 접할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 무조건. 그래서 접하는 건 무조건 판별식이 0이에요. 이해돼? 접하는 건 아래쪽이 살아난다고 해도 접하는 거는 기울기 -1짜리랑 접하는 건 한 군데밖에 없어. 어차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접하는 건 상관이 없고 꼭지점 지날 때는 당연히 2,0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괄호 1번이 뭐 물어봤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괄호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가 Y절편이잖아.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양은 얘기했잖아. 접할 때는 한 점이니까 접할 때보다는 작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꼭지점 지날 때보다는 그거랑 같아야 돼. 꼭지점 지날 때는 두 점이니까. 뭔 말인지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K가 딱 접할 때의 K거나 또는 K가 꼭지점 지날 때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나잖아. 뭔 말인지 돼요? 알아들어?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접할 K가
접할 때의 상황보다는 크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접할 때의 상황은 루트 4-2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접할 때는 아래가 살아나도 상관없다 그랬어. 양변 제곱해서 이게 접하는 상황의 k야. 접하는 상황의 k. 4-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니까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면 2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로 묶을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고 이거의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면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이면 되니까 넘어가고 나누면 k는 2. 접할 때의 k는 2예요. 그래서 접자리 들어간 자리는 다 2고요. 얘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 꼭지점 지나갈 때는 여기다가 이 콤마 0 대입하면 돼요. 뭐야? 접할 때 k가 어떻게 2야? 잠깐만. 저것도 2인데 저것도 2일 수가 없는데?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니? 따따따 뭐라고? 아 여기 1이구나. 아. (4분의 5) 이 자리는 전부 다 4분의 5고요. 꼭지점 지나갈 때가 2예요. 넘어가면 꼭자리가 다 2예요.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된 표정으로 됐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됐긴 됐는데 마이너스 4k 어? 아유 씨 이것만 바꿨네. 아 짜증. 아이 네 그러네요. 상수항만 바꿨네요. 여기도 바꿔야 되죠. 네 뭐 어쨌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형이 y절편을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 669번을 보면 y절편은 가만히 있는데 기울기를 물어보는 유형이 있죠. 유형이 다르니까 저거는 한번 다뤄보고 가야겠죠. 669번을 봅시다. 요거는 이해됐죠? y절편 물어보는 유형은 669, 699, 669.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8. 요거의 그래프와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꼭지점이 4,0이고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뭐 그림에 따라서 y절편이 있으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항상 꼭지점 지날 때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1로 가고 접할 때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1로 가고 이런 느낌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접할 때는 무조건 판별식 쓴다고 그랬고요. 맞습니까? 꼭지점 지날 때는 꼭지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음수니까 0보다 작고 뭐 음수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게 y절편이 이런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꼭지점 지날 때보다 접할 때보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꼭 0이 아니더라도
뭔 말인지 되죠? 알아들어? 그래서 항상 기울기 물어보면 차라리 더 쉬워. 상황만 정리하면. 이해됩니까? 항상 꼭지점 지날 때와 접할 때 사이다. 이게 그래프 방향에 따라서 무조건 꼭지점 지날 때가 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접할 때가 클 수도 있겠지. 그래프 방향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따라하세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다.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정확히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절반이에요. 2차 함수를 축 기준으로 반만 그리면 증가만 하는 1대1 대응 되잖아요. 정의역 안에서 정의역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y = x 대칭이 무리함수가 돼요. 그래서 식 자체는 2차 함수랑 똑같은데 꼭 뭐를 표현해야 돼? 정의역을 표현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랑 식은 똑같은데 정의역을 표현을 안 하면은 이 포물선의 양쪽이 다 표현되잖아. 근데 포물선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의역 여기 축이 3이면 3보다 크다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애가 정의역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식은 2차 함수식인데 정의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몇보다 크다, 몇보다 작다 이런 애가 무조건 포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를 얘기할 때는 정의역, 치역을 쓰는 거를 꼭 습관을 들여야 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역함수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어서 별로 필요가 없는데 정의역, 치역을 뭐 써놓진 않더라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뭔 말인지 되죠? 자, 이 문제도 간단히 풀고 넘어가면 y는 4x-2 플러스 1 y는 루트의 4x-2 플러스 1이면 이거의 정의역은 그냥 뭐 집합으로 안 쓸게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여기 플러스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 치역을 구해라. 그러면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 바꿔서 x는 루트의 4y-2 플러스 1이니까 1 넘어가면 x-1은 루트의 4y-2고요. 양변 제곱하면 4y-2는 x-1의 제곱이고 2 넘기고 4로 나누면 y는 4분의 1의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건데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1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되게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역함수를 구하려고 xy 자리를 바꾸면 정의역, 치역도 xy 자리가 바뀐다. 그래프를 그려봐서 모양으로 찾는 게 아니라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고 정의역이 치역으로 바뀝니다. 잠깐만. 근데 왜 얘는 2분의 1이지? 4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이지. 이게 또 꼭지점이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꼭지점도 2분의 1,1이면 1,2분의 1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기는 왜 2야? 그러고서는 4로 나누는데 여기는 안 나눴죠. 뭔 말인지 돼? 알아들어? 이해되죠? 그래서 정의역, 치역도 xy가 바뀌면 된다.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치역이 됩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우리가 역함수 단원 마지막에 했듯이 y는 x와의 교점과 관련이 있는데 이해돼? 근데 이거는 좀 얘기할 게 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필수 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y는 fx인데 그냥 y는 할게요. y는 루트 x-2 플러스 y는 루트 x-2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면 얘와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되죠? 그러면 그냥 루트 x-2 더하기 2는 x 해서 연립해서 방정식 만들면 되죠? 2 넘기고 제곱해야 됩니다. 루트 x-2는 x-2 양변 제곱하면 x-2는 x-2의 제곱이니까 넘기고 묶으면 x-2에 x-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인데 그러면 얘는 y는 x랑 만나니까 무조건 점은 2,2랑 3,3이거든. 역함수랑 만나는 애는 역함수랑 원함수가 만나는 점은 y는 x 위고 그럼 x, y 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정의역, 무리함수는 무조건 정의역이 중요해. 정의역 안에 이거 둘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둘 다 가능한 거야. 맞아. 그런데 673번이 그러려나? 그런 게 있을 텐데. 674번을 해볼까? 674번은 저게 XY 자리 바뀌어 있으면 둘이 역함수란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아들어요? 둘이 역함수란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674번은 Y는 루트 2X 플러스 7 2X 플러스 7 마이너스 2와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Y는 X의 교점 찾으면 돼요. 알았었죠? 그러면 또 루트 2x 플러스 7은 x 플러스 2인데 무리함수는 이런 방정식 할 때도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을 찾아 놓는 게 좋아.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2x 플러스 7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전개해야겠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에요. 이거 정의역 들어가잖아. 아씨. 그럼 마이너스 3,3하고 1,1인데 이거 안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짜증나게 없어. 예제는 없나? 연습 문제에 있나? 690번 보세요. 690번. 690번. 진작 저걸 할 걸. 690번을 보세요. 690번을 보면 y는 4분의 1에 일단 뭐 fx는 x 플러스 5 fx는 루트의 4x 플러스 5 4x 플러스 5고요. gx가 4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5 이랬을 때 얘네들 그래프를 그려줘서 역함수인 거를 지금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바꿔보면 얘가 y를 바꾸면 y는 루트에 4x 플러스 5면 양변 제곱하면 바꿔서 제곱하면 얘 나온다는 거 금방 암산으로도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역함수야. 그래서 뭐 우리 저 A점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일단은 저 삼각형 나오려면 맞아요. A점 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루트의 4x 플러스 5와 y 이퀄 xy 교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뒤에 뭐 더 없지? 루트의 4x 플러스 5. 양변을 제곱하면 4x 플러스 5가 x제곱이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5인데 여기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더라고. 응?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5?
4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 뭐 이렇게 되는데 잘 봐. 둘 중에 마이너스 1은 집어넣으면 같지 않은 게 나와요. 이해돼?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4분의 5고 이렇게 생긴 애랑 y는 x랑 만나는 애가 그래프에서 한 군데밖에 없잖아. 여기가 5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왜 나오냐면 제곱하면서 아래쪽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래서 무리식으로 무리수 루트를 제곱해서 방정식을 만들 때 그럼 여기서도 지금 넣어봐야 되겠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으면 그렇지. 이것도 마이너스 3 안 돼요. 그러네. 내가 여기서 그냥 말걸.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쪽은 루트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라서 같지 않아요. 뭔 말인지 돼?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 있는 무리식하고 다항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서 나오는 해는 반드시 제곱하기 전식에다가 넣어봐야 돼. 그러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무조건이야. 물론 둘 다 될 때도 있어요. 둘 다 될 때도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입해봐서 확인해봐야 돼요. 이런 안 되는 근을 무연근이라고 그래요. 무연근. 뭐 용어는 요즘에 잘 안 쓰긴 하는데 무연근이라고 그래요. 무연근. 연고가 없는 근이야. 무연근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돼? 무연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오는 두 근을 둘 다 믿으면 안 되고 원래 제곱하기 전 루트가 있는 상태에다가 대입해 봐야 됩니다. 알아듣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예제는 반드시 다 풀어보시고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